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에 힘을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지혜를 나누고 싶다면 구독을 통해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소중한 참여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만남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에게 기쁨과 성장을 주는 귀한 인연도 있지만 때로는 영문도 모른 채 우리를 지치게 하고 상처 입히는 관계도 존재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언제나 당신이 틀렸다고 증명하려는 사람, 아주 사소한 일을 거대한 문제로 부풀리는 사람, 그리고 결국 모든 잘못을 당신의 탓으로 돌려버리는 사람 말입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깊은 혼란에 빠집니다. 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우리 주변에는 분명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가족 안에서도 우리는 그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운명처럼 한 사람이 다가옵니다. 처음에는 더없이 매력적이고 헌신적이며 나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나의 안전지대를 벗어나 그를 위해 노력하고 헌신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토록 다정했던 사람이 돌변합니다. 사사건건 당신을 비난하고 등 뒤에서는 당신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립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당신의 이미지를 무참히 짓밟아 버립니다. 우리는 평생을 그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라는 풀리지 않는 의문 속에서 고통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단순히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노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 자체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는 깊은 혼란에 빠져 스스로의 단점만을 찾게 되고 모든 문제가 나에게 있다고 자책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문제는 당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고갈등 성격이라고 부릅니다. 저명한 심리학자이자 변호사인 빌레디는 그에 져서 당신의 삶을 망칠 수 있는 5가지 유형의 사람들에서 바로 이들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었습니다. 그는 겉보기에는 평범하지만 우리의 감정을 서서히 파괴하는 5가지 고갈등 성격 유형을 지적합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남을 탓하는 비난 게임에 능숙하고 거짓말에 매우 뛰어나며 교묘한 방식으로 당신을 조종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냅니다. 빌레디는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의 80에서 90%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겉모습과 속마음이 크게 다르지 않은 건강한 사람들이죠. 하지만 나머지 10%가 바로 문제입니다. 이 10%의 사람들이 바로 당신의 평판, 자존감, 그리고 경력까지 망가뜨릴 수 있는 고갈등 성격의 소유자들입니다. 10%. 이 숫자는 결코 적지 않습니다. 당신 앞에 10명의 사람이 서 있다면 그중 1명은 이런 성향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갈등이나 다툼이 생기면 어떻게든 그것을 해결하고 완화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고갈등 성격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갈등을 이용하고 심지어 강박적으로 갈등을 더욱 키웁니다. 그들은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비난의 대상을 찾는 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한번 목표물이 정해지면 언어적으로, 감정적으로, 경제적으로 혹은 평판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무자비하게 공격합니다. 때로는 법적 소송을 걸거나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처음의 갈등이 아무리 사소했을지라도 이들의 공격은 몇 달
혹은 몇 년간 지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갈등 성격은 심리학에서 다루는 5가지 주요 성격 장애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단순히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그로 인해 자기 자신의 삶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의식적으로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고갈등 성격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공격할 대상을 고르고 그 대상을 집요하게 괴롭힙니다. 그들에게는 항상 비난의 대상이 필요하며 그 대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바뀔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을 위협하는 이 5가지 고갈등 성격 유형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그 첫 번째 유형부터 함께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애성 고갈등 성격입니다. 혹시 주변에 항상 자신이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여기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애쓰는 사람이 있나요? 이런 사람들은 처음에는 자신감이 넘치고 매우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그들에게 깊은 인상을 받게 되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그들에게서 기이한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언제나 자신이 타인보다 우월하며 모든 관심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특별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자기애성 성격 장애는 5가지 고갈등 성격 유형 중 가장 흔하게 발견됩니다. 물론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고갈등, 자기애성 성격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들은 당신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해를 끼치는 것을 전혀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모든 피해를 나는 특별하니까라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정당화합니다. 가장 위험한 점은 그들이 당신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도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에 무관심하며 상대방이 자신의 말과 행동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는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이들은 진실한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관계를 위해 노력할 의지가 없으며 모든 잘못은 남의 탓으로 돌리고 너무나 쉽게 당신을 버립니다. 그들은 사람을 유혹하는 데 매우 능숙합니다. 놀라운 자신감과 매력으로 당신을 순식간에 자신의 덫에 가두어 버리죠. 하지만 결국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를 말입니다. 그들의 파괴적인 행동은 대부분 의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상처나 불행했던 어린 시절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에게 너무 깊이 빠져 있어서 타인인 당신을 제대로 바라볼 여유조차 없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비난의 대상으로 삼는 이유는 단지 당신이 그 순간 가장 공격하기 쉽고 가까이 있었기 때문일 뿐입니다. 물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모든 사람이 자기애성 고갈등 성격인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자기애는 오히려 우리를 성공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위험한 고갈등 자기애성 성격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유심히 관찰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의 대화에 극단적인 단어들이 자주 사용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가 고갈등 자기애성 성격일 확률이 높습니다. 빌 에디는 이런 사람들을 식별하기 위한 간단한 공식, 예브를 제시합니다. W는 워즈즈, E는 이모션즈, B는 비헤이비어즈를 의미합니다. 먼저 그들이 사용하는 단어에 주목하세요. 오만함이 느껴지거나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전혀 보이지 않거나
누군가를 향한 경멸을 서슴없이 드러내지는 않나요? 그들의 문장 속에는 상대를 깎아내리고 모욕하며 자신만의 우월감을 드러내는 표현들이 가득할 것입니다. 세상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특권의식이 말 속에 녹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당신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당신의 직감을 믿어보세요. 그 사람과의 대화가 불편하게 느껴지나요? 그 사람과 함께 있거나 그에 대해 생각만 해도 두려운 마음이 드나요? 혹시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숨쉬기조차 힘들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심리학에서는 나르시시스트는 방 안의 모든 산소를 빨아들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주변 사람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독성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나면 나의 지성, 능력, 자신감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 시작하고 극심한 무력감과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마지막은 그들의 행동입니다.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며 끊임없이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는지 살펴보세요. 내가 누군지 알아. 와 같은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라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런 사람을 피할 수 있다면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만남의 횟수를 줄이고 거리를 두세요. 관계 초기에 그의 성향을 파악했다면 당신 자신을 위해 그 관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직장 상사나 동료처럼 피할 수 없는 관계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그가 틀렸다는 사실을 절대 깨닫게 해주어서는 안 됩니다. 명백히 그의 잘못이라 할지라도 그의 거짓말이나 기만을 직접적으로 지적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그는 당신을 향해 더욱 강하게 반격해올 것입니다. 침착함을 유지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며 가능한 한 빨리 그 대화에서 벗어나는 것이 최선입니다. 빌레디는 이런 갈등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카어즈라는 효과적인 기술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C는 커넥팅입니다.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먼저 공감, 관심, 존중을 바탕으로 그와 연결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상황이 당신에게 얼마나 답답할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당신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와 같은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이런 존중이 담긴 말은 그들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 상황을 유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A는 애널라이징입니다. 대화 속에서 그에게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고갈등 성격의 사람들은 선택권이 주어졌을 때 자신이 존중받고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고 느낍니다. 예를 들어 예정에 없던 업무를 부탁하러 온 동료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도와드릴 수는 있지만 5분밖에 시간이 없어요. 대신 다음 주에 시간을 잡으면 이 문제에 대해 1시간 정도 충분히 함께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렇게 그의 요구를 선택의 문제로 전환함으로써 상황을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R은 리스판딩입니다. 만약 그가 당신에 대해 거짓 소문을 퍼뜨리거나 평판을 훼손하려 한다면 감정적인 대응 대신 정확한 정보만을 담아 간결하게 사실관계를 밝히고 대화를 끝내세요. 마지막 S는 세팅 리미츠입니다. 이미 깊은 관계에 있다면 매우 신중하게 한계를 설정하고 그 한계를 지속적으로 상기시켜야 합니다. 그들은 거절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작은 지적도 큰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절대 논쟁하지 않으며 상황을 현명하게 다루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경계선성 고갈등 성격입니다. 한순간에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헌신적이다가 다음 순간에는 당신에게 소리를 지르고 분노를 폭발시키는 사람을 만나본 적 있나요? 언어적,
신체적 폭력까지 서슴지 않는 사람 말입니다. 이들은 너무나 순식간에 태도를 바꾸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한없이 좋은 사람이었다가 순식간에 끔찍한 사람으로 돌변합니다. 이들은 한번 비난의 대상을 정하면 몇 달이고 몇 년이고 그 대상에게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집착은 감정적 학대, 법적 소송, 반복적인 신체적 폭행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계선성 고갈등 성격의 행동에는 3가지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그들을 즉시 식별할 수 있습니다. 첫째, 버림받는 것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입니다. 이들은 누군가가 자신을 떠날 것이라는 공포에 항상 시달립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상대방에게 매달리고 특히 연인에게 사랑을 확인받으려 합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관계 속에서 항상 파트너에게 집착하며 사랑과 지지, 보살핌을 반복적으로 요구합니다. 둘째, 극심한 감정 기복입니다. 이들의 기분은 예측할 수 없이 빠르게 변합니다. 한순간 매우 다정하고 친절했다가 다음 순간에는 걷잡을 수 없는 분노에 휩싸입니다. 셋째, 흑백 논리적 사고입니다. 그들은 사람이나 상황을 완벽하게 좋은 것 아니면 완벽하게 나쁜 것으로만 봅니다. 중간 지대가 없는 극단적인 사고방식이죠. 이들 성격의 가장 핵심에는 바로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파트너를 쉽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갈등 상황에서 쉽게 이혼이나 이별을 위협하지만 실제로는 파트너를 떠나지 못합니다. 이는 연인 관계뿐만이 아닙니다. 가까운 친구에게 쉴 새 없이 전화를 걸고 심지어 자신의 심리치료사에게까지 반복적으로 연락하며 끊임없는 관심과 확신을 갈구합니다. 처음 몇 달간 이들은 매우 친근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그들 곁에 있겠다고 확신을 주어도 그들의 불안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언뜻 보면 이것은 한국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정과 비슷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깊은 유대감을 바탕으로 하는 건강한 정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들의 행동은 애정이 아닌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극심한 불안감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을 뒤흔들 수 있는 고갈등 성격 중 가장 대표적인 2가지 유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기애성 성격과 경계선성 성격. 이외에도 다른 유형들이 존재하지만 이 2가지만 이해하더라도 우리는 많은 관계 속에서 자신을 보호할 실마리를 얻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를 섣불리 진단하고 낙인 찍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행동 패턴을 인식하고 그로부터 나의 감정과 삶을 건강하게 지켜내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인간 심리의 여러 층을 이해하는 것은 내면의 진실을 마주할 힘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들과 더 나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에 힘을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지혜를 나누고 싶다면 구독을 통해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소중한 참여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만남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에게 기쁨과 성장을 주는 귀한 인연도 있지만 때로는 영문도 모른 채 우리를 지치게 하고 상처 입히는 관계도 존재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언제나 당신이 틀렸다고 증명하려는 사람, 아주 사소한 일을 거대한 문제로 부풀리는 사람, 그리고 결국 모든 잘못을 당신의 탓으로 돌려버리는 사람 말입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깊은 혼란에 빠집니다. 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우리 주변에는 분명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가족 안에서도 우리는 그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운명처럼 한 사람이 다가옵니다. 처음에는 더없이 매력적이고 헌신적이며 나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나의 안전지대를 벗어나 그를 위해 노력하고 헌신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토록 다정했던 사람이 돌변합니다. 사사건건 당신을 비난하고 등 뒤에서는 당신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립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당신의 이미지를 무참히 짓밟아 버립니다. 우리는 평생을 그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라는 풀리지 않는 의문 속에서 고통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단순히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노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 자체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는 깊은 혼란에 빠져 스스로의 단점만을 찾게 되고 모든 문제가 나에게 있다고 자책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문제는 당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고갈등 성격이라고 부릅니다. 저명한 심리학자이자 변호사인 빌레디는 그에 져서 당신의 삶을 망칠 수 있는 5가지 유형의 사람들에서 바로 이들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었습니다. 그는 겉보기에는 평범하지만 우리의 감정을 서서히 파괴하는 5가지 고갈등 성격 유형을 지적합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남을 탓하는 비난 게임에 능숙하고 거짓말에 매우 뛰어나며 교묘한 방식으로 당신을 조종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냅니다. 빌레디는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의 80에서 90%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겉모습과 속마음이 크게 다르지 않은 건강한 사람들이죠. 하지만 나머지 10%가 바로 문제입니다. 이 10%의 사람들이 바로 당신의 평판, 자존감, 그리고 경력까지 망가뜨릴 수 있는 고갈등 성격의 소유자들입니다. 10%. 이 숫자는 결코 적지 않습니다. 당신 앞에 10명의 사람이 서 있다면 그중 1명은 이런 성향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갈등이나 다툼이 생기면 어떻게든 그것을 해결하고 완화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고갈등 성격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갈등을 이용하고 심지어 강박적으로 갈등을 더욱 키웁니다. 그들은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비난의 대상을 찾는 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한번 목표물이 정해지면 언어적으로, 감정적으로, 경제적으로 혹은 평판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무자비하게 공격합니다. 때로는 법적 소송을 걸거나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처음의 갈등이 아무리 사소했을지라도 이들의 공격은 몇 달 혹은 몇 년간 지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갈등 성격은 심리학에서 다루는 5가지 주요 성격 장애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단순히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그로 인해 자기 자신의 삶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의식적으로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고갈등 성격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공격할 대상을 고르고 그 대상을 집요하게 괴롭힙니다. 그들에게는 항상 비난의 대상이 필요하며 그 대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바뀔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을 위협하는 이 5가지 고갈등 성격 유형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그 첫 번째 유형부터 함께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애성 고갈등 성격입니다. 혹시 주변에 항상 자신이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여기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애쓰는 사람이 있나요? 이런 사람들은 처음에는 자신감이 넘치고 매우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그들에게 깊은 인상을 받게 되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그들에게서 기이한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언제나 자신이 타인보다 우월하며 모든 관심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특별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자기애성 성격 장애는 5가지 고갈등 성격 유형 중 가장 흔하게 발견됩니다. 물론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고갈등, 자기애성 성격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들은 당신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해를 끼치는 것을 전혀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모든 피해를 나는 특별하니까라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정당화합니다. 가장 위험한 점은 그들이 당신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도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에 무관심하며 상대방이 자신의 말과 행동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는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이들은 진실한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관계를 위해 노력할 의지가 없으며 모든 잘못은 남의 탓으로 돌리고 너무나 쉽게 당신을 버립니다. 그들은 사람을 유혹하는 데 매우 능숙합니다. 놀라운 자신감과 매력으로 당신을 순식간에 자신의 덫에 가두어 버리죠. 하지만 결국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를 말입니다. 그들의 파괴적인 행동은 대부분 의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상처나 불행했던 어린 시절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에게 너무 깊이 빠져 있어서 타인인 당신을 제대로 바라볼 여유조차 없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비난의 대상으로 삼는 이유는 단지 당신이 그 순간 가장 공격하기 쉽고 가까이 있었기 때문일 뿐입니다. 물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모든 사람이 자기애성 고갈등 성격인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자기애는 오히려 우리를 성공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위험한 고갈등 자기애성 성격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유심히 관찰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의 대화에 극단적인 단어들이 자주 사용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가 고갈등 자기애성 성격일 확률이 높습니다. 빌 에디는 이런 사람들을 식별하기 위한 간단한 공식, 예브를 제시합니다. W는 워즈즈, E는 이모션즈, B는 비헤이비어즈를 의미합니다. 먼저 그들이 사용하는 단어에 주목하세요. 오만함이 느껴지거나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전혀 보이지 않거나 누군가를 향한 경멸을 서슴없이 드러내지는 않나요? 그들의 문장 속에는 상대를 깎아내리고 모욕하며 자신만의 우월감을 드러내는 표현들이 가득할 것입니다. 세상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특권의식이 말 속에 녹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당신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당신의 직감을 믿어보세요. 그 사람과의 대화가 불편하게 느껴지나요? 그 사람과 함께 있거나 그에 대해 생각만 해도 두려운 마음이 드나요? 혹시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숨쉬기조차 힘들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심리학에서는 나르시시스트는 방 안의 모든 산소를 빨아들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주변 사람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독성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나면 나의 지성, 능력, 자신감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 시작하고 극심한 무력감과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마지막은 그들의 행동입니다.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며 끊임없이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는지 살펴보세요. 내가 누군지 알아. 와 같은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라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런 사람을 피할 수 있다면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만남의 횟수를 줄이고 거리를 두세요. 관계 초기에 그의 성향을 파악했다면 당신 자신을 위해 그 관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직장 상사나 동료처럼 피할 수 없는 관계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그가 틀렸다는 사실을 절대 깨닫게 해주어서는 안 됩니다. 명백히 그의 잘못이라 할지라도 그의 거짓말이나 기만을 직접적으로 지적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그는 당신을 향해 더욱 강하게 반격해올 것입니다. 침착함을 유지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며 가능한 한 빨리 그 대화에서 벗어나는 것이 최선입니다. 빌레디는 이런 갈등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카어즈라는 효과적인 기술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C는 커넥팅입니다.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먼저 공감, 관심, 존중을 바탕으로 그와 연결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상황이 당신에게 얼마나 답답할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당신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와 같은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이런 존중이 담긴 말은 그들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 상황을 유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A는 애널라이징입니다. 대화 속에서 그에게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고갈등 성격의 사람들은 선택권이 주어졌을 때 자신이 존중받고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고 느낍니다. 예를 들어 예정에 없던 업무를 부탁하러 온 동료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도와드릴 수는 있지만 5분밖에 시간이 없어요. 대신 다음 주에 시간을 잡으면 이 문제에 대해 1시간 정도 충분히 함께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렇게 그의 요구를 선택의 문제로 전환함으로써 상황을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R은 리스판딩입니다. 만약 그가 당신에 대해 거짓 소문을 퍼뜨리거나 평판을 훼손하려 한다면 감정적인 대응 대신 정확한 정보만을 담아 간결하게 사실관계를 밝히고 대화를 끝내세요. 마지막 S는 세팅 리미츠입니다. 이미 깊은 관계에 있다면 매우 신중하게 한계를 설정하고 그 한계를 지속적으로 상기시켜야 합니다. 그들은 거절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작은 지적도 큰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절대 논쟁하지 않으며 상황을 현명하게 다루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경계선성 고갈등 성격입니다. 한순간에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헌신적이다가 다음 순간에는 당신에게 소리를 지르고 분노를 폭발시키는 사람을 만나본 적 있나요? 언어적, 신체적 폭력까지 서슴지 않는 사람 말입니다. 이들은 너무나 순식간에 태도를 바꾸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한없이 좋은 사람이었다가 순식간에 끔찍한 사람으로 돌변합니다. 이들은 한 번 비난의 대상을 정하면 몇 달이고 몇 년이고 그 대상에게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집착은 감정적 학대, 법적 소송, 반복적인 신체적 폭행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계선성 고갈등 성격의 행동에는 3가지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그들을 즉시 식별할 수 있습니다. 첫째, 버림받는 것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입니다.
이들은 누군가가 자신을 떠날 것이라는 공포에 항상 시달립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상대방에게 매달리고 특히 연인에게 사랑을 확인받으려 합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관계 속에서 항상 파트너에게 집착하며 사랑과 지지, 보살핌을 반복적으로 요구합니다. 둘째, 극심한 감정 기복입니다. 이들의 기분은 예측할 수 없이 빠르게 변합니다. 한순간 매우 다정하고 친절했다가 다음 순간에는 걷잡을 수 없는 분노에 휩싸입니다. 셋째, 흑백 논리적 사고입니다. 그들은 사람이나 상황을 완벽하게 좋은 것 아니면 완벽하게 나쁜 것으로만 봅니다. 중간 지대가 없는 극단적인 사고방식이죠. 이들 성격의 가장 핵심에는 바로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파트너를 쉽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갈등 상황에서 쉽게 이혼이나 이별을 위협하지만 실제로는 파트너를 떠나지 못합니다. 이는 연인 관계뿐만이 아닙니다. 가까운 친구에게 쉴 새 없이 전화를 걸고 심지어 자신의 심리치료사에게까지 반복적으로 연락하며 끊임없는 관심과 확신을 갈구합니다. 처음 몇 달간 이들은 매우 친근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그들 곁에 있겠다고 확신을 주어도 그들의 불안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언뜻 보면 이것은 한국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정과 비슷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깊은 유대감을 바탕으로 하는 건강한 정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들의 행동은 애정이 아닌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극심한 불안감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을 뒤흔들 수 있는 고갈등 성격 중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유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기애성 성격과 경계선성 성격. 이외에도 다른 유형들이 존재하지만 이 두 가지만 이해하더라도 우리는 많은 관계 속에서 자신을 보호할 실마리를 얻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를 섣불리 진단하고 낙인 찍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행동 패턴을 인식하고 그로부터 나의 감정과 삶을 건강하게 지켜내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인간 심리의 여러 층을 이해하는 것은 내면의 진실을 마주할 힘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들과 더 나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에 힘을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지혜를 나누고 싶다면 구독을 통해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소중한 참여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만남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에게 기쁨과 성장을 주는 귀한 인연도 있지만 때로는 영문도 모른 채 우리를 지치게 하고 상처 입히는 관계도 존재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언제나 당신이 틀렸다고 증명하려는 사람, 아주 사소한 일을 거대한 문제로 부풀리는 사람, 그리고 결국 모든 잘못을 당신의 탓으로 돌려버리는 사람 말입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깊은 혼란에 빠집니다. 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우리 주변에는 분명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가족 안에서도 우리는 그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운명처럼 한 사람이 다가옵니다. 처음에는 더없이 매력적이고 헌신적이며 나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나의 안전지대를 벗어나 그를 위해 노력하고 헌신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토록 다정했던 사람이 돌변합니다. 사사건건 당신을 비난하고 등 뒤에서는 당신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립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당신의 이미지를 무참히 짓밟아 버립니다. 우리는 평생을 그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라는 풀리지 않는 의문 속에서 고통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단순히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노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 자체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는 깊은 혼란에 빠져 스스로의 단점만을 찾게 되고 모든 문제가 나에게 있다고 자책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문제는 당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고갈등 성격이라고 부릅니다. 저명한 심리학자이자 변호사인 빌레디는 그에 져서 당신의 삶을 망칠 수 있는 5가지 유형의 사람들에서 바로 이들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었습니다. 그는 겉보기에는 평범하지만 우리의 감정을 서서히 파괴하는 5가지 고갈등 성격 유형을 지적합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남을 탓하는 비난 게임에 능숙하고 거짓말에 매우 뛰어나며 교묘한 방식으로 당신을 조종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냅니다. 빌레디는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의 80에서 90%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겉모습과 속마음이 크게 다르지 않은 건강한 사람들이죠. 하지만 나머지 10%가 바로 문제입니다. 이 10%의 사람들이 바로 당신의 평판, 자존감, 그리고 경력까지 망가뜨릴 수 있는 고갈등 성격의 소유자들입니다. 10%. 이 숫자는 결코 적지 않습니다. 당신 앞에 10명의 사람이 서 있다면 그중 1명은 이런 성향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갈등이나 다툼이 생기면 어떻게든 그것을 해결하고 완화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고갈등 성격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갈등을 이용하고 심지어 강박적으로 갈등을 더욱 키웁니다. 그들은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비난의 대상을 찾는 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한번 목표물이 정해지면 언어적으로, 감정적으로, 경제적으로 혹은 평판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무자비하게 공격합니다. 때로는 법적 소송을 걸거나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처음의 갈등이 아무리 사소했을지라도 이들의 공격은 몇 달 혹은 몇 년간 지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갈등 성격은 심리학에서 다루는 5가지 주요 성격 장애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단순히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그로 인해 자기 자신의 삶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의식적으로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고갈등 성격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공격할 대상을 고르고 그 대상을 집요하게 괴롭힙니다. 그들에게는 항상 비난의 대상이 필요하며 그 대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바뀔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을 위협하는 이 5가지 고갈등 성격 유형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그 첫 번째 유형부터 함께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애성 고갈등 성격입니다. 혹시 주변에 항상 자신이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여기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애쓰는 사람이 있나요? 이런 사람들은 처음에는 자신감이 넘치고 매우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그들에게 깊은 인상을 받게 되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그들에게서 기이한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언제나 자신이 타인보다 우월하며
모든 관심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특별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자기애성 성격 장애는 5가지 고갈등 성격 유형 중 가장 흔하게 발견됩니다. 물론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고갈등 자기애성 성격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들은 당신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해를 끼치는 것을 전혀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모든 피해를 나는 특별하니까라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정당화합니다. 가장 위험한 점은 그들이 당신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도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에 무관심하며 상대방이 자신의 말과 행동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는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이들은 진실한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관계를 위해 노력할 의지가 없으며 모든 잘못은 남의 탓으로 돌리고 너무나 쉽게 당신을 버립니다. 그들은 사람을 유혹하는 데 매우 능숙합니다. 놀라운 자신감과 매력으로 당신을 순식간에 자신의 덫에 가두어 버리죠. 하지만 결국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를 말입니다. 그들의 파괴적인 행동은 대부분 의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상처나 불행했던 어린 시절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에게 너무 깊이 빠져 있어서 타인인 당신을 제대로 바라볼 여유조차 없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비난의 대상으로 삼는 이유는 단지 당신이 그 순간 가장 공격하기 쉽고 가까이 있었기 때문일 뿐입니다. 물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모든 사람이 자기애성 고갈등 성격인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자기애는 오히려 우리를 성공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위험한 고갈등 자기애성 성격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유심히 관찰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의 대화에 극단적인 단어들이 자주 사용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가 고갈등 자기애성 성격일 확률이 높습니다. 빌 에디는 이런 사람들을 식별하기 위한 간단한 공식, 예브를 제시합니다. W는 워즈즈, E는 이모션즈, B는 비헤이비어즈를 의미합니다. 먼저 그들이 사용하는 단어에 주목하세요. 오만함이 느껴지거나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전혀 보이지 않거나 누군가를 향한 경멸을 서슴없이 드러내지는 않나요? 그들의 문장 속에는 상대를 깎아내리고 모욕하며 자신만의 우월감을 드러내는 표현들이 가득할 것입니다. 세상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특권의식이 말 속에 녹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당신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당신의 직감을 믿어보세요. 그 사람과의 대화가 불편하게 느껴지나요? 그 사람과 함께 있거나 그에 대해 생각만 해도 두려운 마음이 드나요? 혹시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숨쉬기조차 힘들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심리학에서는 나르시시스트는 방 안의 모든 산소를 빨아들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주변 사람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독성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나면 나의 지성, 능력, 자신감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 시작하고 극심한 무력감과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마지막은 그들의 행동입니다.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며 끊임없이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는지 살펴보세요. 내가 누군지 알아. 와 같은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라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런 사람을 피할 수 있다면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만남의 횟수를 줄이고 거리를 두세요.
관계 초기에 그의 성향을 파악했다면 당신 자신을 위해 그 관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직장 상사나 동료처럼 피할 수 없는 관계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그가 틀렸다는 사실을 절대 깨닫게 해주어서는 안 됩니다. 명백히 그의 잘못이라 할지라도 그의 거짓말이나 기만을 직접적으로 지적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그는 당신을 향해 더욱 강하게 반격해올 것입니다. 침착함을 유지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며 가능한 한 빨리 그 대화에서 벗어나는 것이 최선입니다. 빌레디는 이런 갈등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카어즈라는 효과적인 기술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C는 커넥팅입니다.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먼저 공감, 관심, 존중을 바탕으로 그와 연결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상황이 당신에게 얼마나 답답할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당신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와 같은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이런 존중이 담긴 말은 그들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 상황을 유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A는 애널라이징입니다. 대화 속에서 그에게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고갈등 성격의 사람들은 선택권이 주어졌을 때 자신이 존중받고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고 느낍니다. 예를 들어, 예정에 없던 업무를 부탁하러 온 동료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도와드릴 수는 있지만 5분밖에 시간이 없어요. 대신 다음 주에 시간을 잡으면 이 문제에 대해 1시간 정도 충분히 함께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렇게 그의 요구를 선택의 문제로 전환함으로써 상황을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R은 리스판딩입니다. 만약 그가 당신에 대해 거짓 소문을 퍼뜨리거나 평판을 훼손하려 한다면 감정적인 대응 대신 정확한 정보만을 담아 간결하게 사실관계를 밝히고 대화를 끝내세요. 마지막 S는 세팅 리미츠입니다. 이미 깊은 관계에 있다면 매우 신중하게 한계를 설정하고 그 한계를 지속적으로 상기시켜야 합니다. 그들은 거절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작은 지적도 큰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절대 논쟁하지 않으며 상황을 현명하게 다루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경계선성 고갈등 성격입니다. 한순간에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헌신적이다가 다음 순간에는 당신에게 소리를 지르고 분노를 폭발시키는 사람을 만나본 적 있나요? 언어적, 신체적 폭력까지 서슴지 않는 사람 말입니다. 이들은 너무나 순식간에 태도를 바꾸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한없이 좋은 사람이었다가 순식간에 끔찍한 사람으로 돌변합니다. 이들은 한 번 비난의 대상을 정하면 몇 달이고 몇 년이고 그 대상에게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집착은 감정적 학대, 법적 소송, 반복적인 신체적 폭행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계선성 고갈등 성격의 행동에는 3가지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그들을 즉시 식별할 수 있습니다. 첫째, 버림받는 것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입니다. 이들은 누군가가 자신을 떠날 것이라는 공포에 항상 시달립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상대방에게 매달리고 특히 연인에게 사랑을 확인받으려 합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관계 속에서 항상 파트너에게 집착하며 사랑과 지지, 보살핌을 반복적으로 요구합니다. 둘째, 극심한 감정 기복입니다. 이들의 기분은 예측할 수 없이 빠르게 변합니다. 한순간 매우 다정하고 친절했다가 다음 순간에는 걷잡을 수 없는 분노에 휩싸입니다. 셋째, 흑백 논리적 사고입니다. 그들은 사람이나 상황을 완벽하게 좋은 것 아니면
완벽하게 나쁜 것으로만 봅니다. 중간 지대가 없는 극단적인 사고방식이죠. 이들 성격의 가장 핵심에는 바로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파트너를 쉽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갈등 상황에서 쉽게 이혼이나 이별을 위협하지만 실제로는 파트너를 떠나지 못합니다. 이는 연인 관계뿐만이 아닙니다. 가까운 친구에게 쉴 새 없이 전화를 걸고 심지어 자신의 심리치료사에게까지 반복적으로 연락하며 끊임없는 관심과 확신을 갈구합니다. 처음 몇 달간 이들은 매우 친근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그들 곁에 있겠다고 확신을 주어도 그들의 불안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언뜻 보면 이것은 한국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정과 비슷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깊은 유대감을 바탕으로 하는 건강한 정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들의 행동은 애정이 아닌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극심한 불안감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을 뒤흔들 수 있는 고갈등 성격 중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유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기애성 성격과 경계선성 성격. 이외에도 다른 유형들이 존재하지만 이 두 가지만 이해하더라도 우리는 많은 관계 속에서 자신을 보호할 실마리를 얻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를 섣불리 진단하고 낙인 찍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행동 패턴을 인식하고 그로부터 나의 감정과 삶을 건강하게 지켜내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인간 심리의 여러 층을 이해하는 것은 내면의 진실을 마주할 힘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들과 더 나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에 힘을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지혜를 나누고 싶다면 구독을 통해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소중한 참여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만남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에게 기쁨과 성장을 주는 귀한 인연도 있지만 때로는 영문도 모른 채 우리를 지치게 하고 상처 입히는 관계도 존재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언제나 당신이 틀렸다고 증명하려는 사람, 아주 사소한 일을 거대한 문제로 부풀리는 사람, 그리고 결국 모든 잘못을 당신의 탓으로 돌려버리는 사람 말입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깊은 혼란에 빠집니다. 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우리 주변에는 분명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가족 안에서도 우리는 그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운명처럼 한 사람이 다가옵니다. 처음에는 더없이 매력적이고 헌신적이며 나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나의 안전지대를 벗어나 그를 위해 노력하고 헌신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토록 다정했던 사람이 돌변합니다. 사사건건 당신을 비난하고 등 뒤에서는 당신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립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당신의 이미지를 무참히 짓밟아 버립니다. 우리는 평생을 그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라는 풀리지 않는 의문 속에서 고통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단순히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노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 자체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는 깊은 혼란에 빠져 스스로의 단점만을 찾게 되고 모든 문제가 나에게 있다고 자책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문제는 당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고갈등 성격이라고 부릅니다.